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 9단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다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 정책이 규제 쪽으로 워낙 커서 재건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 은평구의 불광동 향림근린공원에 불법 산악 자전거 연습장이 생겨 산림훼손과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관리당국이 현장 불법 시설을 철거했습니다. 언론 기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살펴보는 시간. 최근 서울 양천구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2주간의 추석 특별 방역기간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연휴 기간 은평구 방역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불광동 향림근린공원에 불법으로 조성된 산악자전거 연습장 관련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공원에 불법 산악자전거 연습장이 생겨 산림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불법으로 설치됐던 산악자전거 연습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된 상태입니다. 은평구는 보도 이후 현장을 찾아 직원들이 직접 나서 최대한 원상복구했으며 주말에는 현장 확인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동의 신시가지 9단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아쉬움도 큰 상황인데요. 특히 다른 목동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연결합니다. 네, 이재경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 목동 9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는데 결국 탈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9단지 같은 경우 1차에서는 민간 업체가 수행해서 D등급 53.32를 받아서 통과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2차에도 기대가 컸는데 2차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기술원이 수행하여서 58점을 맞아서 최종 탈락을 했어요. 반면에 보면은 마포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1차의 안전진단에서 53.87을 받아서 통과했고 또한 2차에서도 54.97을 받아서 간신히 통과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합니다. 네. 네, 목동 신시가지는 14개 단지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었죠. 특히 5단지, 11단지, 13단지는 지금 2차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9단지 탈락이 영향을 좀 줄까요? 네, 목동 아파트는 입주한 지가 한 30년 이상이 돼서 재건축 요건이 다 되지요. 그러나 6.17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되어서 재건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목동 아파트는 전체가 보면 한 2만 5천 세대가 되는데 지금 8단지를 제외하고는 다 각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죠. 그러나 안전진단이 각 자치구에서 앞으로 담당하는 게 광역시로 넘어가서 9단지 선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5단지, 11, 13단지가 2차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유됩니다. 네, 이 목동 9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1차 통과 후에 이 기대감의 호가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앞서 6단지는 재건축에 최종 통과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에 9단지가 재건축에 최종 탈락한 이후에 이 9단지를 비롯한 다른 단지 집값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지금 집값은 6, 7년 동안 급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당분간은 좀 정점에 오지 않았나 싶고요. 부동산과 주식은 유동성과 패션으로 가는데 지금 유동성이 3천조, 재건축 이슈가 있지만은 급하게 많이 올랐고 또한 정부 정책이 규제 쪽으로 워낙 커서 재건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은 더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2주간의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들이 계속 유지되는데요. 인구 이동이 많은 명절 연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화상 연결합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네, 또 한 번의 주말이 지나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28일 기준 은평구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9월 28일 날 0시 기준에서 은평구의 누적 확진자 수는 250명이고요. 이 중 214명이 퇴원하셨고 현재 33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3분이 돌아가시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그분들을 위한 우리 은평구에서 여러 가지 또 가족들 위한 심리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증가세는 좀 주춤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명절 연휴라서 더 긴장이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은평구 방역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재난안전본부하고 코로나 TF는 평상시하고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인데요. 특히 또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검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연휴 기간 동안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 선별 진료소는 매일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혹시나 기타 이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351에 8640부터 41번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질본에 필요한 것들은 1339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격리병원 이송이나 또 주변 방역 소독들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 즉각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1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이 가능한 이동 검체반을 24시간 비상체계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연휴를 대비해 더욱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상황에 연휴를 맞는 주민들 역시 예년처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은평 구민 여러분,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이란 일가 친척이 모여서 풍성하게 정을 나누는 때이죠. 하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 방문과 친지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또 소중한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잠시 멈추는 추석 명절을 제안드립니다. 공동체를 배려하는 선한 마음으로 멈춤과 머무름을 실천하고 또 전화와 메신저로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또 머무르는 명절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미경 은평구청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언론 기사와 주민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 양천구의 주요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정리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이슈, 역시 코로나19입니다. 상위권 키워드 5개 중 4개가 마스크와 감염병 등 코로나 관련 단어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난 2달 동안 양천구에서만 1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는데요. 연관 키워드를 살펴봤더니 어린이집과 수험생 등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지난달 말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 행정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아 원아들이 귀가 조치됐고 지난 23일에는 등교 재개 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중3 환자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학교들의 등교 불발 상황과 목동 학원가의 반응을 살피는 기사들이 관련 내용으로 보도됐습니다. 다음은 민원 빅데이터입니다. 이제 좀 떨어진 곳을 이전해서 양천 국민들한테 맑은 공기를 좀 주십사. 이게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거죠. 양천 소각장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이 이번 달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소각장과 쓰레기, 다이옥신 등 관련 단어들이 민원 키워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특히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의미로 헌법도 소각장 연관 키워드로 보입니다. 또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체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민원 역시 현재 진행형인데요. 올해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 밖에도 목동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발표되면서 아파트와 부동산 관련 보도와 민원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일회용기 배출이 늘어 재활용 선별장들이 수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불순물이 담긴 일회용기들이 많아 재활용 분류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쉴 새 없이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쓰레기 산더미 위에 쓰레기가 또 쌓입니다. 종류도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선별장으로 향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선별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업자들이 현재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선별장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많은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끝이 없습니다. 모두 쓰레기입니다.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에 비닐봉지까지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찾아야 합니다. 기계로 작업할 수 없어 손으로 하나씩 골라냅니다. 선별 작업에 참여해봤습니다. 페트병만 집어 처리장으로 보내는 통로에 넣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손은 허공만 휘두르고 빠른 속도에 속까지 울렁거립니다.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이분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지? 토할 것 같은데?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또 따로 걸러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여러 번 손을 거쳐야 합니다.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스티로폼 쓰레기는 3배나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양도 문제지만 제대로 배출한 게 거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는 떼고 버려야 하지만 그대로 둔 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떼야 합니다. 이곳 수집소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25톤. 폐기할 쓰레기를 걸러내면 80% 정도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쓰레기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50명이 하루 꼬박 일해도 늘어난 양을 감당할 수 없어 작업 시간은 1시간 늘렸습니다. 반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줄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값이 떨어진 데다 코로나로 수출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쓰레기를 밟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년 그 분기 대비해가지고 올해 반입량은 약 한 36% 정도 늘었어요. 근데 실제 양은 그보다 더 좀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단가 인하 요청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물량도 조금 줄어들고. 달라진 일상 속에서 찾은 편리함. 편리한 만큼 무섭게 쌓여가는 일회용품이 언제 어떻게 또다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